예, 시황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주식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감 후에는 시황 방송, 저녁에는 이제 그날 있었던 내용이라든가 앞으로 중요한 어떤 시장에서 핵심 포인트 정리해드리는 방송으로 진행을 할 텐데요. 오늘은 일단 마지막 3일 남았기 때문에 증시 3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과거 데이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 기준으로 보면 코스닥 시장 마지막 3거래일 동안의 추이, 보통 그 배당 기준일을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별로 특징이 없죠. 그러니까 3일 올라가고 3일 빠지고 그 정도였으니까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당락이 되고 그 배당락 된 당일에는 코스닥은 최근 6년 동안 다 올랐습니다. 평균 2.3% 정도 올라갔고, 마지막 거래일도 이제 대체로 뭐 빠진 적은 없었거든요. 최근에 6년 동안에 보면. 대략적인 어떤 결론은 배당락 이후에 코스닥은 이틀 동안 올라갈 확률이 높다. 그리고 최근에 6년 동안 배당락 당일에는 2% 이상, 그리고 폐장일에는 1% 정도 올라갔다. 그러니까 이번 주로 치면 수요일하고 목요일에 증시가 올라갈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또 한 가지는 최근에 개인 투자자들이 12월에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6년 동안 역시 살펴봤는데 작년도를 제외하고는 뭐 양시장에서 전부 다 매도했거든요. 작년에 이례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양시장 순매수했었고, 나머지는 이제 정상적으로 뭐 양도세 이슈가 계속 있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특이한 건 뭐냐면 코스피는 뭐 1월에 샀다 팔았다 이게 이제 특정한 패턴이 없는데 코스닥은 전부 다 1월에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1월에 매수하나 보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중요한 어떤 결론이 하나 나오게 됩니다. 우선 뭐냐면 12월에 매도가 많으면 1월에 코스닥 매수 규모가 커져요. 예를 들면 2016년 12월에 한 1조 5천억 정도 코스피 코스닥 합쳐서 매도가 나왔잖아요. 한 8,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양시장 합쳐서 거의 한 5조 원 정도 매도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018년도 1월 딱 되니까 매수 규모가 그 전하고 다르죠. 줄어드니까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에 12월에 매도 규모가 커지면 그 다음에 1월에 코스닥의 매수 규모가 커지는 그런 패턴을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보면 내년 1월에 개인 투자자들의 코스닥 시장의 매수 규모는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 당연한 거긴 하겠죠. 이게 매도해서 현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현금을 바탕으로 코스피를 다시 매수하기보다는 뭐 매수할 수도 있겠지만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갖는 개인 투자자들이 많게 되고, 그런 어떤 그 자금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의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그런 비율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착시 현상 하나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개인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코스닥이 반드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코스닥을 6년 동안 개인들이 계속 매수했고, 많이 매수해도 코스닥은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최근 6년 동안 순매수 1위와 2위, 2021년도 올해 1월이 가장 많이 매수했었고 2020년이 그 다음으로 매수 규모가 컸었는데, 두 번 다 코스닥 시장은 지수 1월에 빠졌어요. 4%씩.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1조 원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2018년도에 14%나 올라갔거든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가 어떤 형태로 들어와야 코스닥이 강할까? 미리 생각을 해보면 시장이 강했던 그 해에 보면 공통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플러스 외국인들의 조합이 만들어질 때 강했어요. 그러니까 기관은 어차피 금융투자들이 매도하기 때문에 1월에 확률적으로 기관이 매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개인만 매수하는 해에는 코스닥이 마이너스가 났고, 기관 투자 외국인 플러스 개인의 조합이 됐을 때 코스닥 시장이 올라가는,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개인들이 당연히 다음 달에도 매수를 하겠죠.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붙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코스닥 시장이 좀 수월하게 갈지 아니면 좀 고전을 할지 이게 달려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매수하면 1월에 코스닥이 무조건 올라가겠구나. 개인 투자자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역대급 그 매수 규모로 파악되거든요. 지금 8조 5천억 정도 매도를 했는데 12월 개인 투자들 매도로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역대 최대에 가까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1월 시장의 상승을 예약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들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트너로 붙어줄 때 그때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근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붙어주지 않는다라면 종목들별로 굉장히 차별화가 커지겠죠. 그래서 1월에 이제 그 흐름도 반드시 우리가 좀 체크를 해둘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이게 지금 ADR 지표인데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ADR이 지금 딱 120에 붙었어요.
그러니까 ADR이라는 거는 상승과 하락 종목수 비율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평균 코스피 같은 경우는 120이면 좀 과열기에 이제 가기 시작한다. 과열됐다. 이렇게 보고 80 밑으로 내려가면 과매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물론 이제 차트에서 당장 보듯이 뭐 120 넘어서 140까지 가기도 하고 50대까지 내려오기도 하고 하니까 이게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그걸 뚫고 나가면 그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거든요. 근데 제가 몇 년 동안 뒤져본 거로는 12월 ADR로는 가장 높아요, 지금이. 지금 12월 거래일 중에서 19거래일 중에서 13거래일인가가 플러스, 저기 상승 종목이 더 많았을 거예요. 코스닥은 12거래일이 상승 종목이 더 많았고. 그러니까 종목들별로 올라간 날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좀 과열기에 접어드는 종목들도 좀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뭐 지수가 반드시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와 하고 다 올라가는 장세가 나올 확률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1월에 차별화 장세가 되게 확률적으로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종목 선정 잘못하면 굉장히 좀 고전할 수 있다. 요것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연말 연초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많았던 종목, 그러니까 말 바꾸면 기관의 매수가 많았던 종목들 제가 한번 작년 12월, 올해 1월로 봤거든요. 근데 잘 보시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연말에 밀고 올라갔다 연초까지 올라갔는데 그 다음엔 대체로 좀 부진했어요. 올라갔다가 부진하고 올라갔다가 부진하고 올라갔다 부진하고 이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1월 초반 지금부터 올라가는 종목이 1분기 내내 강세를 보인다라고 장담을 못해요. 그러니까 12월부터 막판부터 1월까지 푸시해서 쭉 올라가는 종목이 1월에 한번 수급의 변화가 생기면 이제 다른 종목군으로 완전히, 그러니까 전혀 다른 종목군으로 주도주가 바뀔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월 초반에 치고 나간다라고 해서 무조건 그게 대장주다라고 해서 이제 쭉 보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급의 변화, 그러니까 개인 큰손 플러스 외국인 기관 이런 수급의 변화라든가 이런 거를 좀 유연하게 보면서 묻지마 그냥 계속 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종목들의 어떤 수급 변화와 주가의 추이의 어떤 흐름 좀 면밀하게 보면서 이제 좀 바꿔야 될 때는 과감하게 바꾸는 그런 대응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마지막 이틀 코스닥의 상승 확률은 높다. 예, 지금 최근 6년 동안에 마지막 두 거래일은 모두 올랐다. 이거 하나. 다음에 12월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커지면 1월에 매수 규모도 커지더라. 이게 하나. 그 다음에 1월에 외국인들이 매수하지 않으면 지수는 고전한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많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반드시 올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고전한다. 요거 이제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ADR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차별화 장세 가능성이 높아서 가는 종목과 안 가는 종목의 편차가 굉장히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종목들의 수급 동향을 수시로 좀 체크를 해보는 게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특히 이제 1월 초반 이후에 종목이 한 2주 정도 넘어가게 되면 종목이 한 바퀴 바뀔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초반 이후에 포트폴리오에 변화를 줄지는 좀 냉정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향후에 이제 이번 주 거래일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올해 거래가 또 내년도 초반에 또 신년 거래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내용들 중심으로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뭐 제가 이제 이런 걸로 했는데 이후에는 조금 재밌는 테마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주식으로 돈 벌 수 있는 3가지 방법. 그래서 이제 제가 뭐 그게 반드시 주식 투자로 버는 거 말고 왜 다른 방법으로도 있잖아요. 흔히 얘기하는 이제 뭐 땡땡 경제 TV 가서 뭐 전문가로 하는 방법이라든가 또 다른 방법들도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제가 이제 그런 데이터를 제가 또 많이 알거든요. 전 뭐 어느 방송사에 누가 얼마 벌고 이런 것도 제가 또 많이 알아서 하여튼 여러 가지 어떤 방법에 대해서 또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한동안 미루고 있는 종목 공부, 예, 오늘의 종목 공부도 또 이제 넣고 해서 저녁의 방송은 제가 편한 대로, 예, 그때그때 이슈되는 대로 제가 자유롭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또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